주식시황은 미쓰리 손안에 있소이다. 돈다방 미쓰리 8월 23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코메디와 비아그라가 필요하다. 미쓰리 그게 무슨 소리예요? 초반에 강한 상승은 하는데 그 상승을 유지시켜주는 지속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후장에 힘이 빠진다. 어떻게든지 후장도 좀 강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코코메디 혹은 비아그라가 필요한 장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말에 이제 8월부터 하반기는 뉴욕 증시에서 힘이 빠질 텐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반등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지난주 뉴욕 증시는 월요일 상승,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락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 만약에 금요일까지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그 불안감은 매도를 재촉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가까스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고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반등을 하고 싶어하는 몸부림에 아주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지금 그냥 혼조세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혼조세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7월 전 같은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죠. 왜 미쓰리가 7월 말에 상반기 동안 그렇게 미쓰리가 매일매일 외쳤던 이제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조금 느끼실 겁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코코메디와 비아그라가 필요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요,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야, 무슨 개인 투자자들이 재수 없냐? 그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투자자로서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순간 주식시장이 많이 훼손됩니다. 물론 그 주식시장이 훼손되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다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미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지금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기관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돈이다 보니까 로스커트 할 수 있고 손절 낼 수 있고 여러분들 금융기관에 가서 펀드 가입할 때 이 금융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손실 내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어서 테마주에 몰빵하고 빚어더 투자하고 처음엔 돈 벌어서 흥분하고 집 팔아서 돈 더 만들어가지고 투자하고 그러다가 상투 잡고 그러다가 테마주가 급락하면은 좌절해서 술 마시고 괴로워하다가 또 살짝 반등하면 다시 희망 고문해서 또 돈 또 놓고 안 되겠다. 반대 매매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하면은 정리하자마자 다시 급등하고 급등하면 또 속상해서 다시 또 따라서 매수하고 그게 개인 투자자들의 삶입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8월 20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1% 하락, S&P 500이 0.28% 하락, 나스닥이 0.06% 상승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월 20일 화요일 뉴욕 증시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8월 22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자, 지난주 금요일 혼조세, 월요일 혼조세, 화요일 혼조세입니다. 자, 경제는 여러분 어떤 숫자 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으로 지속이 되고 있느냐.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딱 50% 확률 아닙니까? 오르냐 내리냐. 물론 혼조세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 상승했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락했고 금요일 혼조, 월요일 혼조, 8월 20일 화요일까지 혼조. 이 그림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알고 계시면 지금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구나. 아니면 지금쯤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구나. 아니야, 지금은 방향성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러한 감이 오거든요. 자, 이날 뉴욕 증시 혼조세 마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매 기업 실적 발표 속에 은행주의 약세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정신없는 소리고요. 자, 어닝 시즌이었다. 소매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다. 이날 백화점 기업인 메이시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예상을 윗돌았고 분기 순손실 기록했고 매출이 감소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 주식 가격 하락. 자, 스포츠용품인 딕스 스포팅 굿즈는 매출은 예상을 소폭 하회했는데 연간 주당 순이익 전망치까지 하향되는 바람에 주가가 24% 급락했다. 주택 리모델링 용품 판매 로우스는 매출은 소폭 하회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해서 주가가 3% 이상 상승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미국 현지 시간으로 23일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다. 이게 어닝 시즌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메이시스, 딕스, 로스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이미 눈높이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2023년도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하기 전부터 전문가들은 여러분 이번에 어닝 시즌이요. 예상치를 좀 낮출게요. 얼만큼 예상치를 낮출 건데 사실 1분기에도 눈높이를 낮춘 거 맞습니다. 돈다방 미쓰리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제가 예상치를 땅바닥까지 내려놨다 이런 이야기를 1분기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땅바닥으로도 부족해서 지하까지 팠다. 눈높이를 크게 낮춰놨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만 좀 잘 나오면 어이구 잘했어 우쭈쭈 군기팡팡 이렇게 주가가 반응한다. 그런데 이 딕스 스포팅 굿즈 같은 경우는 매출은 소폭 하회했는데 매출도 소폭 하회하고 연간 주당 순이익 전망치도 하향되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도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야, 이 비응신아 너 그렇게 눈높이를 낮추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 이러고 이런 비응신아 이래가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겁니다. 예상치를 워낙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크게 낮춰놓은 예상치보다 어느 정도만 부합해도 괜찮네 라고 평가되는 실적 시즌이 바로 2023년도 2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들을 수가 없다. 자, 어닝 시즌 엔비디아 기업 실적에 대해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올해 한 해 동안 200%가 넘는 상승을 했고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을 거고 그리고 특히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라는 특정 종목에 지금 많이 투자자들이 몰려있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고요. 자, 9월달 FOMC 회의 이제 드디어 D-Day 27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0일 안으로 들어왔죠. 자, 지금 현재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될 가능성 84.5%입니다. 9월달에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15.5%입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금리 인상 못할 것 같은데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날 열리는 FOMC 회의에서는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라고 하는 전망은 현재 지금 4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미국 현지 시간 잭슨홀 미팅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오만한 짓을 한다면 그 오만한 짓이 뭐냐? 미국 경제 괜찮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우리는 할 일이 많다. 그 할 일을 당장 11월 달에 해야 되느냐. 9월 달에 할 수도 있다. 이런 허접한 얘기하면은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뉴욕 증시는 아래쪽 방향을 흐를 가능성이 높죠. 자, 저는 지금 방향성을 딱 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은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인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가능성만 얘기해드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7월 달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을 추가로 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올 연초 투자자들이 원했던 연준의 금리 인하는 아예 그냥 나가리 돼버린 거고 이제는 금리를 9월 달에 인상할 거냐 11월 달에 인상할 거냐 이런 분위기인데 8월 달에 발표된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0.2% 반등했고요. 9월 달 중순에 발표되는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냐 마냐의 어떤 결정이 날 텐데 지금 경제 지표가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못 나오고 있습니다만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크게 부각시키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요즘에 뉴욕 증시에서 이런 얘기 잘 안 들리실 겁니다. 어떤 얘기냐? 미국 경제 괜찮어. 물론 지금도 미국 경제 괜찮다는 얘기합니다. 미국 경제 연착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착륙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 그 전제 조건이 그동안은 뭐였냐면 미국 고용 겁나 좋아 였었거든요. 미국 고용이 좋아서 미국 경기는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에 여러분 고용지표 얘기 나오지 않죠? 왜요? 8월 초에 발표된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예상치 20만 명을 크게 하회해서 18만 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경제가 좋아 외쳤거든요. 근데 미쓰리는 아니라고 얘기했죠. 고용지표는 고용지표에 따른 코로나19 때 워낙 많은 사람들의 감원이 되다 보니까 뭐 기저효과, 기고효과라고 하나요? 예.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 미쓰리가 늘 주장하는 대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예상한 사람들이 예전 같았으면 웬만하면 때려치고 웬만하면 이직하고 웬만하면 더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하지만 경제가 안 좋을 거라는 걸 감지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버티고 웬만하면 그만두지 않고 웬만하면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잘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다른 경제지표들은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7, 8개월 전부터 이미 우회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그냥 미국이 아주 조심스럽게 연착륙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전제에 대해서 고용지표가 좋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뭐 미국은 경제가 겁나 좋은데 뭐 이렇게 경제가 좋으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될 거고 뭐 그 금리 인상은 뭐 9월 달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오만방자한 짓만 안 한다면 이미 8월 초에 발표된 7월 달 고용자 지표가 부진하고 그리고 지금 다른 몇 개 지표들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지금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마치 지난번처럼 살짝 쉬어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어떤 단어의 차이를 보면은요. 6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때는 잠깐 쉬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쉬어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고요. 그냥 아주 조용히 그냥 9월 달에는 금리 동결할 것 같고요. 11월 달에 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 지금 미국 경제는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은 버틸 수 있는데 지난주 뉴욕 증시 발목을 잡았던 그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한 어떤 디폴트 우려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불안한 거죠. 왜? 이제 글로벌은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개판 친다고 미국 경제는 어이구 중국 니네 망했다. 우리 미국은 잘 나갈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국 경제가 망가지면 도미노식으로 미국도 똑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번에 중국 기업 수출 제한
약간 완화시켜준다는 얘기 오늘 아침에 뉴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는 쓸 카드가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 미국 괜찮아. 다른 경제 지표가 안 좋아도 고용 지표 좋으면 고용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 그리고 고용 지표가 부진하면 고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 쑥 빼고 미국 연착륙 가능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지금 미국 경제도 그동안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제 지표가 많이 지금 훼손된 상태다. 자, 이날 미국의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8월 20일 뉴욕 증시가 재밌었다고 얘기했냐면 장 초반에는요, 굉장히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근데 장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S&P 글로벌이 미국 5개 지역은행에 대한 신용등급과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훈훈하게 빨간색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론 다우지수는 아주 소폭 하락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S&P 글로벌이 5개 미국 은행을 신용등급 강등한 것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S&P 글로벌이 5개 미국 지역은행에 대한 신용등급과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라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전문가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뉴욕 증시에서 이 이슈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등급 하향 완전히 뉴욕 증시가 무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죠. 그치? 당연히 무시하죠. 왜냐? 지금 뉴욕 증시는 반등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반등을 해야만 되거든요. 물론 8월 22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장 초반보다는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S&P 글로벌이 미국 5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에 대해서 뉴욕 증시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등급 하향을 무시했다가 아니라 영향은 받는 거죠. 단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7월 말 이후 8월 초에 들어와서 뉴욕 증시가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졌어요. 자, 여러분, 8월 초에 왜 뉴욕 증시가 쎄해졌습니까? 바로 8월 2일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8월 8일 날 이번에는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대거 하향 조정했고요. 10개 중소은행을 등급 강등시켜버렸고 11개 은행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했습니다. 그리고 중형은행들 6개 중형은행들에 대해서 앞으로 등급 강등을 검토 대상으로 선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특히 무디스가 이렇게 10개 중소은행의 등급을 강등하고 11개 은행에 대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고 6개 중형은행에 대한 등급 강등을 검토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었고요. 자금 조달 비용, 지역은행의 규제 자본 감소,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5가지 이유로 미국의 은행들의 신용이 강등됐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그냥 잘 버티는 것 같잖아요. 자, 다시 미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단어, 전조현상, 선행현상이라고 불리우는 거. 자, 미쓰리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죠? 제가 예전에 너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정말 꿈에서 예지몽을 꿨다. 근데 그 예지몽을 꾸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불안한 거예요. 근데 괜찮겠지 라고 넘겼단 말이에요. 마치 저는 8월 2일 피치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한 거, 무디스가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대거 하향 조정한 거, 그리고 이날
S&P 글로벌이 5개 미국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과 전망을 하향 조정한 거. 이 모든 과정이 어이 조심해. 긴장 풀지 마. 이렇게 계속 신호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뉴욕 증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맨 처음에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는 움찔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었죠. 물론 막 폭락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월 8일 무디스의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이날 S&P 글로벌의 5개 미국 은행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약간 조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시라기보다 뭐 괜찮네. 뭐 지난번에 뭐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했는데 뭐 지난번 2011년처럼 한 15% 정도 뉴욕 증시 크게 하락할 줄 알았는데 뭐 그 정도 아니네. 괜찮네. 이런 식으로 괜찮을 거야라고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무디스가 미국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는 이유로 뽑았던 내용들, 경기 침체 가능성, 그다음에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를 우려했습니다만 미국의 부동산 업체 디폴트의 우려감이 만약에 증폭되면 중국의 은행들도 휘청거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 금융 시스템은 뭐 크게 달라가지고 어떤 뭐 유동성 버블이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리먼 사태로 한번 백신 주사를 맞은 거죠. 근데 백신 주사를 맞아도요, 또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워낙 쓸 카드가 많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2011년 이후로 또다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에이, 지난번에 한번 해봤잖아 라고 너무 그냥 편하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물론 미국은 쓸 카드가 많기 때문에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중국 문제. 이번 주에는 여러분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물론 월요일 날 중국이 금리를 인하해서 그렇다. 0.1%지만 그래도 중국이 부양책을 쓴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조용할 수 있지만 중국의 0.1% 은행의 금리 인하는 심리적으로는 안정이 되지만 이 버블을 진정시키는 데는 효과는 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지금 코코메디와 비아그라가 필요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개인들이 들어와서 장을 띄우지만 그 유지는 지속력은 떨어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환율 때문이든 윤석열 리스크 때문이든 대한민국에 발을 빼고 있고요. 틈만 나면 기관들은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들은 뭘 하고 있냐면 옛날 같았으면 환율을 생각하고 뭐 경기 침체를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개인들은 오로지 내가 그동안 주식으로 돈을 좀 못 벌었는데 최근 막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몇몇 테마주들, 저기 들어가면 한 방이면 다 만회될 것 같아. 이런 지금 무모한 도전으로 지금 증시 분위기를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살얼음을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뭔가 안정되고 있는 게 저는 안정을 느낄 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9월 위기설이 있잖아요.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면 9월 위기설인데 9월에 위기가 안 나타나. 그러면 우리들은 뭐 하겠습니까? 완전 이제 내려놓죠. 완전 안심합니다. 그러면 그 위기는 10월에 더 크게 오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올 위기면 그냥 빨리 와라. 특히 요즘에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옛날에는 일을 하나씩 터뜨렸는데 요즘에 그냥 동시 패션으로 막 터뜨리지 않습니까? 일본의 핵폐수 뭐 방출한다는 거 용인하고 그리고 내일 뭐 이동관 임명하고
막 이러면서 엉망진창 되는데 또 코로나19 지원금을 뭐 회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주 좆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터뜨리면 흥분했다가 잠잠해졌다가 흥분했다가 잠잠해지면 나중에는 웬만한 대형 사고를 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데 지금 동시 패션으로 경제, 외교 모든 거를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놓으니까 아 이제 거의 끝이 왔구나. 예,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분들 힘드시겠지만 어떤 분께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겠지만은요. 주식시장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IMF 때 이후 수많은 대한민국의 위기가 있었었거든요. 9.11 테러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주식시장은 그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은 열리고요. 코스피 지수가 3,000이 가지 않아도 1,000포인트 미만이 돼도 올라갈 녀석은 올라갑니다. 예. 저에게는 오히려 좋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모두 힘내시고요. 저는 8월 24일 목요일 수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마지막 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